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8강 마스터 2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문제인데요. 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사분이 오열되어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내가 발문하여 불과 수년 만에 말끔히 평정하였다. 네, 전쟁을 끝낸 사람이네요. 사람이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데 어찌 한나라에만 머물러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겠는가. 그래서 나는 대군을 명에 보내어 400여 주로 호령코자 한다. 조선에서는 반드시 선봉에 서서 내가 명에 출병하는 것을 돕기 바란다. 요 부분만 봐도 이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구나. 정명향도 길잡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본 것도 전국시대를 1477년부터 시작된 전국시대를 1590년에 통일을 한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련된 정책들 기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지부터 해서 석고제, 병농분리 등등인데요. 여기에 답이 있네요. 2번. 농민의 신분 이동을 금지를 했죠. 이제 전쟁이 끝난 시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무라이가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거주지를 구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분의 분리도 이어지죠. 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은 선지 너무 중요합니다. 잘 확인해야 돼요. 조선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 1609년 광해군 때 이제 막부가 맺게 된 거죠. 스시마 섬을 이제 중계로 해서 교역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3번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건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제 패배를 한 사람들은 그에 맞섰던 다른 사무라이들을 이야기하겠죠. 4번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을 포위하였다. 네, 북로 남해의 그 상황인데요. 1550년에 타타르부의 알탄 칸이 베이징까지 수도를 포위했던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5번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변경하였다. 네, 만주족이 이렇게 국호를 변경하죠. 홍타이지 청태종 때 이렇게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변경합니다. 1636년의 일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명령이 내려질 당시 동아시아 정세로 적절한 것은 네, 조선의 왕이 말하네요. 5년 전 사르후 전투 이후. 자, 사르후 전투는 명과 후금이 맞붙은 전투입니다. 1619년. 5년이 지나봤자 1623, 4년 정도일 텐데요. 그들의 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주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정탐하러 가는 뜻이 가상하다. 다만 너무 깊이 들어간다면 사달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각별하게 거듭 주의를 시켜서 요성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도록 해라. 은밀하게 정탐하고 돌아와 명군과 그들의 군세를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후금의 어떤 이런 정세를 정탐하고 돌아와라라고 하면서 사료 전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광해군의 중리매교를 말을 하는 겁니다. 명과 후금이 어떤 대립하던 그런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후금의 누르하치가 랴오둥 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광해군에게 계속해서 출병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오삼계 등이 3번의 난을 일으켰다. 이거 청나라 강희제 때의 상황이에요. 3번의 난이나 타이완의 정치세력 진압한 거 강희제 때인데요. 이미 강희제 때가 되면은 이미 중원의 주인공이 됐고 네, 명나라는 멸망한 지 오래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일입니다. 3번의 난은 1670년에 일어나서 1681년에 진압이 됩니다. 2번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1644년 명이 멸망하고 후금의 순치제가 입성하게 되는 그때죠. 3번 정성공 세력이 타이완을 근거지로 삼았다. 청나라 강희제 때인데요. 이 정씨 세력이 타이완에 자리 잡은 때가 1662년입니다. 이제 진압은 1683년에 되게 되고요. 4번 홍타이지가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였다. 네, 청태종 홍타이지가 이제 국호도 바꾸고 황제를 칭하면서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 계기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은 군신관계를 거부했으니까요.
뒷장 넘어갑니다. 네, 7번입니다. 밑줄 친 그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우리나라는 본래 그대 나라와 원한이 없다. 이 그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여 년이나 명을 상국으로 섬겨왔다. 가령 그대들도 명을 배반하기 전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모문룡은 바로 명예관료이니 우리 경내에 와서 임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리상 거절할 수가 없다. 자, 모문룡 많이 봤던 사람이네요. 명나라 장수인데요. 우리나라로 와서 평안도에 있는 철산, 가도에 주둔하면서 각종 수탈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받아낼 것은 다 받아냈던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모문룡은 명예 관료이니 우리 경내로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리상 거절할 수가 없다. 그대들과 이미 원한도 없고 은덕도 없을 뿐더러 왕래하지 않았는데 그대 나라에 경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너네랑 원한도 없는데 어쨌든 명과 조선 상국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대 나라랑은 원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대 나라는 이제 동아시아 세력의 지각을 일으킨 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으면 됩니다. 네. 이런 머문령의 주둔이나 인조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정묘호란이 1627년 일어나게 되죠. 어쨌거나 답은 1번부터 봅시다. 지방에 행성을 둔 건 몽골입니다. 우리나라에 설치한 행성으로는 대표적인 게 정동 행성이 있죠. 2번, 주변국에 화번공주를 파견하였다. 수나라나 당나라, 유목민족과의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당나라나 수나라가 이제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할 때는 이렇게 화번공주를 파견했었죠. 좀 예전에 나왔던 개념이라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 잘 해둡시다. 3번 군사제도로 팔기제를 마련하였다. 네, 누르하츠가 이 팔기제를 이용해서 영토를 엄청 넓히죠. 4번 윤관의 공격으로 북방으로 밀려났다. 자, 윤관은 별무반을 만듭니다. 여진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 여진 정벌이 1107년 12세기에 있게 됩니다. 5번 북명관, 남명관 이거 거란 바로 나와야 합니다. 8번 내려갑니다. 8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는데요. 내용은 되게 복잡하게 보여요. 사상에게 모잣값을 준비해서 백척한도로 무역해 오게 하되 매척에 몇 냥 이걸 또 만상하게 내주어 은을 무역하게 하고 가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사상들이 모잣값을 준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걸 만상에게 내준다. 그리고 동지사 성절사는 이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을 이야기해요. 동지에 보내는 사신이 동지사, 성절사, 황제 생일 축하로 가는 사신이 이제 성절사, 그리고 역서, 달력받으러 가는 사행에 돈을 주고 그런 얘기예요. 사상 만상만 봐도 금방 알겠죠? 조선 후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상황, 17에서 19세기 상황에 들어가는 걸로 옳은 걸 고르면 됩니다. 네, 1번부터 봅시다. 1번 온인의 난에 참여한 무사. 이 온인의 난은 무로마치 마코식이 쇼군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각 사무라이 집단들이 편이 갈라져서 싸운 거예요. 1667년부터 77년까지 10년간 계속됐었고 이걸로 인해서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걸 1590년에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이고요. 네, 이번 반량전 주조하는 기술자 반량전 진나라 때 동전이죠. 3번 삼포외란을 진압하는 군인. 네, 1510년 중종 때입니다. 4번 유럽 상인과 교역하는 공행. 네, 중국에서 공행들은 서양 상인들과 교역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정 상인을 말을 하죠. 광저우에만 있었습니다. 18세기이고요. 5번 병란도에 방문한 아라비아 상인 고려 때니까 관계없고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은에 대한 문제예요. 은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료가 나오더라도 은이라는 걸 파악만 하면 풀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통용되는 화폐가 없었지만, 네, 조선에는 화폐 통용되는 거 없습니다. 숙종 때 가서야 상평통보가 통용이 됩니다만, 임진년 명군이 들어왔던 이래 이것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과의 교육이 확대되면서 그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서민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폐해가 많습니다. 반면 동전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동전 통용시켜야 할 때다. 은을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폐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네요. 그대의 뜻을 알겠다. 앞으로 상평통보 주조하도록 하라 라고 하네요.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송에서 가마쿠라 막부로 대량 수출되었다. 네,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이때 어떤 재련 기술이나 이런 주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에서 대량 가져온 것은 바로 동전이죠. 니은, 지정은제에 따라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네, 청나라 때의 세법이죠. 인두세를 고정시키고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해서 네, 은으로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디귿, 대동법의 시행으로 주요 징수 품목이 되었다. 아닙니다. 대동법은 박납의 폐단으로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걷는 것이 어려워지자 토지 결수에 따라 내게 하고 쌀을 내게 한 거죠. 쌀을 내게 하고 공인들이 바꾸어 오는 것입니다. 주요 징수 품목은 쌀 혹은 면포, 동전 등이 됩니다. 리을, 회취법의 도입으로 일본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연은분리법이라고도 하는 은과 납을 분리하는 법입니다. 이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도입되면서 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리을 맞고요. 니은 리을에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10번 류큐 문제예요. 류큐 문제 얼마든지 더더욱 잘 출제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료도 잘 확인해 봅시다. 이제 류큐는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이용해서 16세기 후반에 해금 정책이 풀리기 전까지 중개무역으로 그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무역과 나는 상품에 대한 사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것도 보면은 벼와 곡식이 풍족해서 천민도 굶주리지 않는다. 유황이 특히 많아서 토산품이라 하여 청에 곡물로 바치는 것은 오로지 유황만 쓴다. 호추와 등나무는 아주 흔하다. 유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의 나하. 류큐의 항구입니다. 류큐의 항구 나하 그리고 수도는 슈리성 기억해 두고요. 외항의 항만은 서양 선박 수척을 정박할 수 있고 아래 일본 선박 30척을 수용한다. 각국의 선박들이 오고 드나드는 모습이에요. 류큐에 대해서 옳은 것은 3번 일본 것을 명과 조선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번 정화 함대의 요청으로 명예 조공을 시작하였다. 정화 함대의 요청으로 조공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류큐가 세 개의 나라였다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건 1429년인데요. 중산, 북산, 남산으로 나뉘었다라고 하죠. 그 이전부터 이제 중국과는 관계가 있었고요. 2번 물라카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거점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4번 조선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화폐를 주조하였다. 네, 일본에서 은 유출량이 커지자 이 순도를 낮춘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에서 불만이 속출하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은 함유량이 높은 인삼 대왕 고온을 주조합니다. 5번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필리핀에 무역 기지를 두었다. 네, 이거 에스파냐네요. 네, 필리핀 마닐라를 기지로 해서 은을 선박에 갈레온선에 가득 실어오고 마닐라에서 중국 상품들 그때 당시 가장 히트 상품인 비단, 도자기, 차 등을 사가는 거죠. 네, 이렇게 조금 길게 마스터까지 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3단원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강으로 쉽사리 넘어가지 말고 개념부터 정확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